안녕하세요. 월요일도 지금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을 제가 부재중으로 책을 읽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과를 드립니다. 기다리고 계셨을 분도 많으셨겠죠. 정말 죄송해요.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정말 월요일은 좀 힘드신 분도 계실 테고, 정말 첫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너무 긴장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이 글을 병상에 계신 분도 읽어주셨으면,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잠시 아픈 게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목소리가 이쁘지 않더라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138페이지를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있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산장에 도둑이 강도가 있는데 지금 자살난 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와중에 참 여유도 많아요. 지금 자기네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책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히가시노게이고가 이런 추리력을 쓴 이유가 다 있겠죠. 자기만의 추리력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읽어갈게요. 들을 준비 되셨나요? 굳이 듣고 싶다면 다른 기회에 너 혼자서 듣거라. 난 듣고 싶지 않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머리 위에서 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가 겨우 무르익었는데 말이야. 나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데 이대로 끝내도 좋은 건가? 멋대로들 마음껏 상상하라고. 노부이코가 목소리를 쥐어짜는 듯이 말했다. 다카유키는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모두들 자신이 인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도모미 죽음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어색한 침묵이 자중을 지배했다. 소리내기가 꺼려질 정도로였다. 그런 와중에도 다카유키는 도모미 필케이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다카유키는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다. 도모미 시신은 이미 입간된 상태였다. 한 발 앞서 도착한 도모미 부모님과 도시아키, 시노가즈마사와 유키의 부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스코는 그때도 이미 울고 있었지만 다카유키를 보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담당 주임이라는 경찰관이 유품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라면서 책상에 몇 가지 물건을 늘어놓았다. 콤팩트와 지갑, 핸드백 등이었다. 그 중에는 펜턴트형 필케이스도 있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노부이코가 그것들을 주머니에 하나하나 담았다. 관을 싣고 연구차에 출발하자 다카유키도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랐다. 노부이코는 다카유키 차 조수석에, 아스코는 뒷좌석에 탔다.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다.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 휴게소에 들었을 때 다카유키는 유품을 살펴보았다. 필케이스 안에는 분명히 낯익은 약 2알이 들어있었다. 도모미는 그날 그 약을 먹지 않았어. 그 점 하나는 확실해. 자신이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카유키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5시가 지나자 다시 커튼을 쳤다. 밖은 아직 환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커튼을 쳐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는 여자 4명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도 내일은 나갈 거야. 이게 마지막 디너인 셈이지. 그러니 어디 솜씨를 한껏 부려보라고. 재료를 듬뿍 써서 말이야. 진이 그렇게 농담을 했을 때였다. 또 현관벨이 울렸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또 그놈들이야. 다구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진이 혀를 끌끌 찼다. 대체 몇 번 오는 거야? 이번엔 또 뭐지? 어쩔 수 없잖아. 놈들이 자네들을 찾고 있으니 발견할 때까지 끈질기게 순찰을 돌지 않겠어?
바닥에 누워있던 도시락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아무튼 한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별장을 수상히 여기겠지? 다카유키가 진이 지명하기도 전에 일어서면 말했다. 내심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승분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SOS를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 얻어주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좋아. 당신은 침착하니까 잘 부탁하겠어. 오늘 아침에 했던 대로 문은 최대한 조금만 연다. 여러 가지로 지시를 받은 후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20cm 정도 열자 낯익은 중년 경찰의 얼굴이 보였다. 아, 이렇게 자꾸 찾아서 죄송하군요. 경찰은 머리를 숙였다. 실은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말이죠. 이 부근이 별장을 다시 한번 도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실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까? 네, 협조해 주십시오. 좀 기다려달라고 말라고서 다카유키는 문을 닫았다. 진이 안색이 확 바뀌었다. 무슨 꿍꿍이야 저 자식. 어떻게 하지? 다카유키는 그냥 낭패한 모습을 마치 남이 일인 양 바라보았다. 진은 다카유키를 데리고 라운지로 돌아와 동료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다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과 반대로 인질들, 특히 여자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떠올랐다. 다구 여자들 모두와 이 남자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어느 방에도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가. 이 남자의 선택된 사람은 기도였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경찰들이 기도의 표정을 보면 이 별장에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것이다. 다그는 왼쪽 끝방, 즉 다카유키 방으로 모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진은 노부이코와 도시아키 총구를 겨눴다. 자, 당신들도 같이 간다. 여자들 목숨이 아까면 하라는 대로 해. 다카유키는 다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뒤에 노부이코와 도시아키, 진이 따라서 섰다. 들어오시죠. 다카유키가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은 모자에 챙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남자가 4명이나 현관으로 나온 것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것 같았다. 라운지로 들어간 경찰은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란 듯했다.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 뿐입니까? 남자 4명을 힐끔거리면서 경찰이 물었다. 아니요, 제 아내도 있습니다. 지금 방에 있어요. 다카유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진이었다. 목소리와 말투가 조금 정가는 싹 바뀌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 그렇군요. 경찰은 라운지와 식당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노부히코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 별장 주인 모리사키 씨입니까? 그렇소. 그럼 이분들은 이쪽은 아들 도시아키, 이쪽은 딸이 애인 가시마 씨, 그리고 이쪽은 모리사키 씨 부하 직원인 진노입니다. 진이 바듯하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아하, 가족끼리 쉬러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은 은행 강도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이고는 계단으로 가까이 갔다. 2층 방을 봐도 될까요? 그거야 뭐 상관없소만. 노부이코가 혀로 힙스를 핥았다. 별게 없어요. 게다가 자고 있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휘둘러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계단을 올라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노크했다. 그건 제 방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시아키가 말했다. 경찰은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그런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맨 끝방 안에 가서 멈췄다. 그러자 다카유키 옆에 있던 진이 경찰을 향해 권총을 조준했다. 여차하면 쏴죽일 작전인 것이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다카유키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입안이 칼칼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경찰이 다시 한번 노크를 하려 할 때였다. 문이 안에서 열리더니 시무조 레이코가 단장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죠? 아니, 잠시 이 부근을 순찰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살짝 당황한 투로 말했다. 이 방에 혼자 계신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잠시 안을 봤으면 합니다만. 경찰이 말과 동시에 진이 팔짱을 낀 겨드랑이에 권총을 숨기며 계단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방 안을 말인가요? 그리고 시모조 레이코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건 상관없는데 저희는 지금 내일 입을 수영복을 입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옷을 벗고 있는데. 아, 네네네 하며 경찰이 다급히 운전을 비켜놨다. 그래도 꼭 봐야겠다면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경찰이 물러서는 것을 보고서 다카유키는 과연 시모조 레이코라고 감탄했다. 얼굴을 붉히며 내려온 경찰은 다카유키를 비롯한 남자들에게 쑥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거참 요즘 여자들은 대담해서 말이죠. 들어가 봤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군요. 권총을 바지 안에 숨기고서 진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랬다가는 기절하고 말 겁니다. 둔감한 경찰은 범인에게 농담을 건네며 현관으로 갔다. 다카유키는 얼른 그 뒤를 뒤따라갔다.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듭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안 와도 될 것 같군요.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문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경찰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카유키는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진이 눈치채기 전에 SOS라고 쓰여있는 지면을 가리키려 했다.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없었다. 대신 그 붓은 땅에 젖어 있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카유키 놀란 속내를 모른 채 경찰은 경례를 하고 돌아갔다. 진이 이어부로 여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다구의 역할은 남자들 4명을 지키는 일이었다. 다카유키는 골머리를 썰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SOS라는 글자를 누가 지었을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방금 화장실에 갔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화장실 세면대 옆에 비닐 호스가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호스에 물기가 있다. 다카유키는 누군가 그 호스를 사용해 창문 밖으로 물을 흘러보냈음을 깨달았다. 문제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였다. 진이나 다구? 만약 그들이라면 잠자코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질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설마 하고 다카유키는 고개를 젓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다카유키가 생각이 빠져있는데 옆에서 도시아키가 귀에 대고 송을 했다. 뭐 아니면 도밖에 나서 볼까 하는데 다카유키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다. 도박이라뇨? 도시아키가 천장을 가리켰다. 이제 사방이 점점 어두워질 거야. 만약 정전이라도 되면 도망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전? 그런 방법이 있었군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떡해요? 이 라운지와 식당의 조명은 하나의 차단기에서 전력이 공급될 거야. 그러니까 그 차단기가 내려지도록 콘서트 하나의 합선을 일으키면 되는 거지.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지. 아마 화장실 세면대 콘센트도 같은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데 말이죠. 강도들의 주의를 기르면서 다카유키가 말했다. 제9의 말발굽 퍼즐을 모두 해결했다는 다구는 따분한 표정으로 책꽂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새와 식물에 관한 책이 꽂혀 있지만 그는 그런 책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갑자기 불이 나가면 모두를 당황할 텐데요.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불이 나갈 시간을 정하면 되잖아. 어떡해요? 타이머를 사용할 생각이야. 도시아키가 대답했다. 내 방에 타이머가 있어. 겨울에 간혹 전기 스토브에 붙여갖고 나지. 그걸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합선이 되도록 장치해 놓으면 돼. 과연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타이머를 어떻게 가져오죠? 그건 내게 맡겨. 도시아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고개를 돌려 다구에게 말했다. 퍼즐을 좋아하는 모양이군. 덩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실은 나도 재밌는 퍼즐 하나 아는데. 어떤 거지? 다구가 물었다.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냥갑을 사용하는 거야. 성냥갑이라고? 다구는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성냥 퍼즐은 질렸어. 성냥이 아니라 성냥갑을 사용한다니까. 바깥 상자와 속 상자를 맞춰서 만들지. 그래? 다구가 바지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더니 도시아키 앞으로 던졌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찻집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어디 해봐. 그런데 그걸 본 도시아키가 고개를 젓다. 아쉽지만 이렇게 얇은 성냥갑은 안 돼. 주방에 좀 더 두꺼운 성냥갑이 있을 텐데. 그런 게 5개 있으면 할 수 있지. 5개나?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규칙이 그러니까 반드시 5개를 사용해야 하거든. 다구는 잠시 의심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도시아키에게 명령했다. 그럼 가서 가져와봐. 그러자 도시아키가 천천히 엉덩이 들면서 다카유키를 향하여 슬쩍 한쪽 눈을 감았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서자 진이 목소리가 울렸다. 뭐야 넌? 그리고 잠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냥갑 5개를 들고 도시아키가 돌아왔다. 마침 좋은 게 있더군. 자말 말고 빨리 해봐. 다구가 재촉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접착제나 풀이 있어야지.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자 다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또 왜 필요한데? 성냥갑 5개를 접착제로 붙여야 해. 내 방에 접착제가 있는데 가서 가져오면 안 될까? 아하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절묘한 방법이다. 다구는 또 망설이는 표정을 보였다. 도시아키를 혼자 가게 할 순 없고 다른 남자들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심리를 깨트려본 것처럼 도시아키가 말했다.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다 같이? 그래, 그럼 안심이 되겠지. 아무도 도망칠 염려가 없을 테니까. 다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시아키가 옆에 앞서 걷고 다카유키와도 기도 그리고 노부히코가 뒤따랐다. 맨 뒤에서 다구가 라이플 켜두고 따라왔다.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 도시아키가 다카유키에 기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접착제를 찾았다고 하면 놈이 한눈을 팔게 해. 10초 정도면 돼. 알겠습니다. 인질 4명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구는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빨리 해. 알았어. 이 서랍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도시아키는 불밭이 선방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용 공구 상자 속에서 조그만 튜브식 접착제를 꺼내면서 말했다. 아, 여기 있군. 이거야. 여기다 넣네. 그러면서 그는 닭가육기를 힐끔 보았다. 신호를 받은 닭가육기를 윽 하면서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쭈그렸다. 복통인가? 그 옆에 있는 기도가 물었다. 왜 그러는가 닭가육기군. 노부이쿠도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다고도 닭가육기의 주위를 둘렀다.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왜 이러지? 영연기가 서툴렀다고 생각하면서 닭가육기는 눈동자를 굴려 도시락기를 보았다. 그가 서랍에서 빨간 상자 같은 것을 꺼내더니 얼른 옷 속에 숨겼다. 신경 써야겠지. 조금 쉬면 좋아질 거야. 도시락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닭가육기 옆으로 다가왔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닭가육기는 얼굴을 약간 찡그리면서 일어났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놀랐을 뿐이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 다고의 명령에 전원이 방에서 나왔다. 라운지로 돌아오자 도시락기는 우선 성냥갑 퍼즐을 만들기 시작했다. 5개의 성냥갑에서 속 상자를 접어 꺼내서 그것을 바깥 상자와 접착제로 붙였다. 붙이는 위치가 중요한 듯 했다. 그렇게 바깥 상자와 속 상자를 붙인 부품 5개가 완성되었다. 이 5개의 부품을 잘 끼워 맞춰 속 상자 모두가 바깥 상자에 들어가면 완성이다. 도시락기는 오스카의 성냥갑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다구가 곧장 퍼즐에 매달리는 것을 확인하고서 도시락기는 구석에 앉아 숨겨둔 타이머를 꺼내더니 닭가육기 뒤에서 철사를 타이머의 단자에 연결하고 시간을 설정했다. 좋았어. 이걸 콘센트에 꽂으면 끝이야. 도시락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퍼즐에 정신이 팔린 다구에게 말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다구가 성가시다는 듯이 얼굴 찡그렸다. 참아. 지금 바쁘니까. 참을 걸 참으라고 해야지. 아까처럼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닭가육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구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손에는 라이플을 다른 한 손에는 퍼즐을 들고 일어섰다. 의외로 그 순순히 구는 것은 퍼즐을 안겨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화장실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다구도 화장실 안까지는 따라오지 않고 닭가육이가 두 남자를 지켜보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시락기가 나오자 이번엔 닭가육이가 안으로 들어갔다. 세면대 옆을 보니 드라이어 등을 꽂기 위한 콘센트에 타이머 코드가 꽂혀 있었다. 타이머 본체는 눈에 띄지 않게 선반 속에 숨겨져 있었다.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자 다구가 퍼즐을 만작거리면서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도시락기가 중얼거렸다. 7시 정각. 닭가육기는 벽시계를 보았다. 6시가 갓 지나 있었다. 앞으로 약 1시간 후면 정전이 된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다. 마침내 주방에서 진가 여자들이 나왔다. 그건 뭐지? 무슨 장난감이야? 성냥갑이 돋고 악정 코트하고 있는 파트너를 보고서 진이 물었다. 다구가 성냥갑 퍼즐에 대해 설명했다. 하는 건 좋은데 정신을 너무 팔지 마. 그게 이 작자들이 노림수인지도 모르니까. 과연 진답게 용이 주도했다. 자, 밥이나 먹자고. 좀 더 화려한 메뉴를 원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진이 말에 남자들도 식당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은 고기와 채소볶음뿐, 스프와 빵, 각각 거대한 스테이크 2장과 한 장이 담긴 접시는 라운지 체스 테이블로 옮겨졌다. 다구와 진이 목신 듯 했다. 닭가육이가 의자에 앉았다. 옆에는 시모조 레이코가 앉았다. 그는 우선 SOS가 글자가 지워졌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렸다. 냉정한 그녀도 놀란 듯 했다. 지어졌다고요? 누가 그랬을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저들은 아닐 겁니다. 스테이크가 잘 안 구워졌니 어쩌니 투덜거리는 절친과 다구 쪽을 보면서 닭가육이가 말했다. 저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죠? 모르죠. 그건 그렇고 실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닭가육이는 7시 정각에 정전이 되도록 타이머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레이코에게 알렸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 기도와 도시락기도 여자들에게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 듯했다. 식당 분위기가 한층 긴박해졌다. 다들 묵묵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강도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맛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시로 시계를 보는 듯했다. 긴장한 탓인지 몇 명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고 그럴 때마다 다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7시가 다가왔다. 닭가육이는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고 있었다. 대부분이 창문과 출입구 잠금 장치를 철사로 둘둘 감아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는 쉽게 탈출할 수 없다. 유리창을 깨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다. 주방으로 도망쳐 안쪽에서 문을 잠그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그들과 맞붙든지. 그러나 상대는 총을 갖고 있다. 흥분해서 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래야 주방으로 들어가도록 모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닭가육기는 그렇게 결정했다. 번뜩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가 수저를 내려놓은 채였다. 금방이라도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이런 기세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7시가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닭가육기는 타이머의 시간이 조금 어긋났나 생각했다. 하지만 10분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잠깐 실례해야겠군. 노비쿠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향했다. 어이, 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이번엔 웬일로 진이 동행했다. 몇 분 후 돌아온 노부이코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마침내 도시락기가 뭐라고 속삭였다.
그 내용이 아가 게이코를 통해 다카유키에게 전해졌다. 타이머가 망가졌다는 것이었다. 배신자가 있다. 라운지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모습을 바라면서 다카유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누군가가 이 사건의 해결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잠시 후 다카유키는 틈을 보아 타이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노부이코가 말한 대로 타이머의 코드가 뽑혀서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즉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이머가 정된 시간을 보니 6시 34분이었다. 그 시간을 잘 뜬 사람이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로 여기 안에 누가 범인일까요? 과연 누가 이중첩자가 다시 또 있는 것 같아. 이 안에 참 여러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조금 후에 다시 또 와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